소멸시효 10년 안에 누수의 하자가 생겼다면 거기에 대한 거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는 했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사실 1년이 지나서 2년이 지나서 장마철에 와가지고 나보고 뭐 이거 수리해달라 그러면 심지어 10년. 안녕하십니까, 빌딩 수사대입니다. 오늘 얘기 나눌 주제가 뭐죠? 오늘은 장마철에 발생할 수 있는 누수에 대해서 하자담보 책임을 이제 매도인한테 어떻게 물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하자담보 책임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장마철이기도 하고 많은 건물에 사실 누수 문제로 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문제 많이 생기고 또 매도와 매수자 간에도 여러 가지 분쟁이 있고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파헤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멋있고 잘생기신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하자보수 편에 등장했었던 더호법률사무소의 변호사 황호준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카메라 쪽을 향해서 이렇게 머리 숙여 인사하는데 혹시 정수리 비었나 하는 염려가 모자이크 처리할게요. 아니 검게 해주세요. 모자이크 하면 대머리 같잖아요. 저희 업계에서도 이제 장마철이 시작되면요, 아주 난리가 납니다. 건물을 샀는데 물이 샌다, 사기 전인데도 누수가 확인된다, 혹은 임차인이 누수 때문에 연락이 온다,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예민해지거든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임시 방편으로 최대한 이 누수만 잡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원인을 파악해서 그 원인부터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소송이 아닌 원만하게 대화를 하면 가장 좋은데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하는 게 최선일 텐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자담보 책임을 묻는 게 가장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자담보 책임을 언제 물을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리면, 매수인이 선의이고 무과실일 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맞습니다. 네. 매수인이 1차적으로는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을 부담하고, 건물의 누수와 관련해서 난 여전히 선의 무과실이었고, 기존 매도인이 누수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악의로 감췄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다른 접근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해배상은 내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돈으로 물어줘라는 얘기고, 완전물 급부 청구권은 물건을 고쳐줘라는 얘기인데 이걸 동시병행도 가능한가요?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동시에 할 때는 먼저 판단받고 싶은 주의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라도 이 뒤에 오는 후발적 청구를 판단해 달라고 소송의 형태를 만들어 갑니다. 완전물 급부를 받고 싶은 게 본래 매수인의 마음일 테니까 완전물을 급부해 달라는 청구를 주의적으로 하되, 예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로 넘어가는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10년 안에 누수의 하자가 생겼다면 거기에 대한 거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는 했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사실 1년이 지나서 2년이 지나서 장마철에 와가지고 나보고 뭐 이거 수리해달라 그러면 심지어 10년. 바로 이런 경우, 9년 지나서 아는 경우라는 게 기록적 폭우, 준자연재해로 볼만한 경우 아닐까 싶어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실무적으로 이걸 많이 다투는데요, 감정사가 법원에서 나가서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대충 감정을 합니다. 직접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법원에서는 거기 맞춰서 움직이더라고요. 억지를 부릴 수 없게 만드는 장치네요. 네, 그렇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궁금한 거는 계약금을 내고 잔금 전에 이런 것이 발견이 됐다면 그랬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효율적일까요? 관장님은 제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문의 주셨는데, 역시 소송은 늘 그렇지만 비효율적인 해결 방법이죠. 결국 임차인이 주장하는 손해와 건물의 누수에 관한 부분을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견적을 받아오고 그 범위 어디선가 합의를 하는 게 사실은 제일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이 매도인이 받아온 견적이고 매수인이 2,000만 원을 받았다. 서로 500씩 양보하면 1,500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합의하는 게 맞습니다. 제일 네.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합의하는 게 제일 좋죠. 2022년에 기록적인 폭우가 났었죠. 네, 맞습니다. 강남역에. 기억하시죠? 그때 강남역 현자도 출연하시고 차가 둥둥 떠다니기도 하고 저지대는 침수가 되고,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 그렇죠. 천재지변 같은 이런 강수량이 생겼을 때 하자로 볼 것이냐, 이런 기준이 좀 마련되어 있지 않을까요?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했을 때 임대인이
그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느냐, 이런 판단을 종합적으로 보는 겁니다. 100년에 한 번 기록적 강우라거나 주기별 한 번 있는 자연재해에 준하는 강우량이 있었을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피해갈 수 있겠죠. 대부분은 기록적 폭우가 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전적으로 임대인에게 돌리는 경우들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헬스장을 하고 있는데 누수가 왔어. 근데 안 보이는 미관상도 그렇고 냄새라는 것도 있고 무형적인 이런 것들은 어떻게? 김 부장님께서 말씀 주신 거는 무형적인 손해라는 표현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걸 하는 곳들은 사업장을 좀 이렇게 블링블링하게 팬시하게 꾸며놓는 경우가 있는데, 누수가 발생이 되면 사실 물얼룩이 막 생기기도 하고 그 관리 상태가 미흡하면 사업장이 지저분해 보일 수 있죠. 근데 거기에 관한 1차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별개로 관리 상태가 별로인 것 같아 라고 해서 등록을 연장하지 않았을 때 또는 중도 해지했을 때 발생한 손해는 결국 임대인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누수와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겠느냐, 이걸 입증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한마디로 냄새가 나면 냄새를 제거하려는 의무를 했어야지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 없다라는. 뭐 임대차 계약에서도 모든 걸 사실 계약으로 정할 수 없고 모든 걸 법으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뭐 신의 성실의 원칙 2조에서 민사상 대원칙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때 임차인이 손해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뭐 마냥 임대인에게만 책임을 돌리면서 놔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은 등록 해지 원인이 누수로 인한 것이라는 걸 입증을 해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실체가 드러났다 하더라도 그게 반드시 그거랑 인과관계가 없을 수도 있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수도 있다. 입증하는 것도 임차인의 몫이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이게 나쁜 생각일 수 있는데 실제로 비는 샜어요. 여기도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있지만 카메라 물나면 끝난 거거든요. 근데 마침 내가 카메라 바꾸고 싶어. 물이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카메라 고장났어요. 카메라 사주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쁜 마음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판사님이 조정으로 데리고 와서 잘 달래도 보시고 호통도 쳐보시고, 그건 이제 악의적이라는 게 드러났을 경우잖아요. 꼭 악의적이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은 그 목욕탕 이런 데 가면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귀중품 분실 책임지지 않는다. 그런 면책 공고가 꼭 유효하다는 건 아니지만 카메라가 그렇게 소중한 거였으면 어느 정도 임차인에게도 관리 의무가 있지 않냐. 그렇죠. 누수에서는 실무적으로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임대인이라고 해도 100%가 없어요. 임차인이 이거를 수선을 해서 막을 수 있는 거였는지, 이거를 피할 수 있었는데 관리 소홀이었는지를 이걸 합니다. 그렇겠죠. 다음 문제는 뭐냐면 물이 새는 걸 인지를 했어요. 수선 아예 하지 않고 물이 샜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이제 임대인의 책임이 들어가요. 수선 의무를 임대인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누수할 때 어느 정도 면책이 됩니다. 정말 그 꼼꼼하게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임대인이 어느 경우에 뭐 누수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임대인이 결국에 관리 의무를 다했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김 과장님께서 또 박 반장님께서 임차인들과 상시 소통하면서 사실은 법적 대결로 치닫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평시에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적극 의사소통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항상 의무와 권리의 상관관계인데 그게 또 반대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도 언젠가 건물주 되는 그날까지 저희 빌딩 스터디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